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30일입니다. 자, 맨 처음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A라는 지인이 이걸 사라. 그리고 일단 사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하죠. 왜냐면 큰 돈을 벌까봐 추격 매수를 하죠. 그러다 분명히 고점은 생기죠. 그런데 고점이 생길 때 팔지 못하죠. 윗꼬리 달고 일단 고점을 만들죠. 그러면서 자, 이때는 이제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이익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를 하죠. 존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죠. 자, 이때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익이죠. 그러면서 이때쯤 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됐다. 다시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또 팔지 않죠. 왜냐면 일단 손해는 아니니까. 자, 그러다가 자, 약간씩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쉽게 말해서 저점을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샀던 본전 영역까지 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때가 그리워서 팔지 않죠. 또 그런데 이때부터는 더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는 내 손해율은 거의 보면 최소 20-30%, 많게는 한 40%까지 손해가 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락할 때 계속 물타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투자금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결국 주가는 거의 바닥을 찍고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또 돈 쓸 일이 생기죠. 돈 쓸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이라도 해서 그 돈을 현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이런 일이 한 1년 동안 반복되면요, 마지막에 내 손실들은 최소 30%, 많게는 40% 정도 납니다. 이게 바로 제 주식의 그 첫 거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종목명은 IQ입니다. IQ.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무상증자도 하고 액면 분할도 하고 이거였습니다. 지, 리을, 이용, 비읍까지 다 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초인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이었다. 그것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제로가 됐겠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마지막 건진 게 4-5천만 원 정도 건졌나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술적 분석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일목균형표도 공부해보고 볼린저 밴드도 공부해보고 기타 등등 보조지표, ADX, RSI 등등도 공부를 해보고 이대로 따라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끝까지 올라갈 주식을 중간에 잘라서 팔고, 그래서 이만큼을 못 먹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그냥 캔들만 보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얘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때쯤 담거나, 아니면 그쵸, 뭐 이렇게 캔들만 보고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또 이때쯤 사거나. 그런데 내가 사면 항상 하락을 하더라. 자, 기술적 분석이 어설펐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 제가 61위평만 하나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안 샀겠죠. 이게 삼성전기인데요. 자, 단순하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폭락을 했네. 만약에 이제 이평이 없을 때요. 이 정도면은 뭐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큰 것은 좀 이해를 좀 했는데 작은 것을 좀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평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 그리고 61위평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모습,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때 사서 짜자잔, 짜짠짠, 이 많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 어디 한 군데서 고점이 왔을 때 팔고, 고점에서 파는 것도 아니죠. 고점에서 내려올 때 팔고, 결국 5에서 10% 그냥 손해보고 이 많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반복이 있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거의 완벽해져야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런 기술적 분석은 기초는 청송촌놈 신창원 선생님의 강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 온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그 인생에 대한 강의, 그거를 듣고 나니 주식은 결국 노력하면 운이 따르는 것이고, 즉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것으로 정말 낚시를 하듯이 포인트 정도를 아는 상황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이 시장이, 즉 이 물대가 고기가 잡히는 물대인지 아니면 고기가 빠져나가는 물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장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또 깨달은 것이 뭐냐? 직관적인 어떤 그런 수단들이 몇 개밖에 없더라. 환율, 유가, 그 다음에 미국장, 그 다음 미국장 내에서도 뭐 EWI나 아니면 뭐 야간 선물, 그리고 장중에 있는 그런 미니 S&P 500, 미니 나스닥의 변화들, 그리고 그 외에 업종들의 선순환 등등 해서 배워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렇게 해도 판단 미스가 있고요. 판단 미스가 있고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낫더라라는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립니다. TV에 나오는 대형 채널에 나오는 유튜브 전문가들도요, 시장을 100%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연히 워낙 많은 종목들을 보다 보니 추천했던 것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 시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업종의 트렌드를 꼭 살펴봐야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저의 결론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모든 종목의 기본은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라는 기본 분석, 아주 기본이 되는 분석,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저희는 주식을 하시면서 잃지 않는다, 절대 잃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평은 다음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